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창 이제 마늘 농사 짓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늘이 이제 겨울잠을 자고 나서 비닐 밑에 땅 속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요 시기가 되면은 이제 새순이 이제 이만큼 올라와서 우리가 이제 갈고리를 이용해서 마늘 비닐을 이제 째는 작업, 그러니까 마늘 새순 유인 작업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 보시면은 요 시기 때 이제 마늘을 유인 작업, 새순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요 보시면은 제가 요 관련된 유기질 비료를 또 뿌렸고요. 또 비가 온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배수로 관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같은 요번 시간에는 어떤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봄비가 왔고 모든 작물이라든지 이렇게 비가 온 후에 이 마늘밭에 와서 꼭 확인을 하고 해줘야 할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다 새순을 다 보시면은 보시죠. 다 뺐습니다. 100% 뺀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제 뺐는데, 비가 왔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농사 방법 중에 무조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비가 오게 되면은 이 땅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작물들이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비가 적게 왔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 봄비 같은 경우에도 비가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토양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을 그 시간들이 오래 있게 되면은 이 토양이 물을 그걸 다 한꺼번에 다 품지를 못합니다. 그 많은 비들이 지금 이 지표 이 땅에서 많이 머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들이 이 지금 밭에 고여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고추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혹은 다른 농작물을 하시는 분들도 비가 온 후에는 첫해 농사를 지으실 때는 무조건 이 고추망과 망 사이라든지 이 고추망이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잠수가 되는지 물 속에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비가 오기 시기라든지 비가 온 후에는 첫 번째가 이 배수로를 했는 곳에 물이 고여 있는지 그거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물이 고여 있는 영상들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배수로 정비를 안 해놓고 하신 분들이야 뭐 물이 차든 안 차든 그때 뭐 비가 온 후에 배수로를 정비를 하시면 되겠지만은, 제 영상 이 영상에 보시면은 앞에 영상에 보시면은 배수로 정비를 했더라도 이 경사라든지 혹은 물이 빠짐이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옆에 있는 흙들이 이 배수로에 무너져서 그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고이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혹은 여러가지 요인들로 밑에 점질의 토양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이 물 자체가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이다 보면은 물이 고여서 작물들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제가 비가 온 후엔 이렇게 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이 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안 빠진 데는 삽이라든지 호파를 이용을 해서 이 골에서 물을 빼서 배수로 길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이게 비가 잠깐 왔는 건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보통 가정집에 고구마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 위에 띄어서 뿌리만 마늘 잔뿌리라든지 혹은 고구마를 집에서 키울 때 거기서 나오는 뿌리들을 통해서 물을 흡수해서 고구마가 크는 경우라든지 양파가 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량으로 할 경우 이 토양이랑 같이 이 작물이 이제 물에 침수가 되어 있게 되면은, 이 현재 마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게 장기적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침수가 되면은 마늘이 썩어요. 왜 썩냐? 공기가 물속에도 들어있지만은 그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끔, 그리고 토양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기들이 잘 통해야 되는데, 물로 인해서 잠겨있게 되면은 이 마늘뿐만 아니라 작물, 그리고 이 토양에 있는 유익균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면서 마늘이 썩으면서 병이 생긴 거예요. 가정집에서 솔직히 키우는 거야 뭐 양이 뭐 그렇게 적지 않지만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집단적으로 심어져 있는 이런 마늘이라든지 대규모로 하는 그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 곳에 그런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은 금방 퍼집니다. 왜 퍼지냐면 얘네들은 사람처럼 움직임 수 없고, 그리고 물길, 토양 이 균에 따라서 이쪽 토양 자체가 한번 오염되면은 비가 왔을 때 그 물길을 따라서 전부 다 전염이 되면서 탄저병이라든지 혹은 뭐 균핵병이라든지 그리고 여러가지 병들이 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마늘 농사가 완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비가 왔을 때 첫 번째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지, 이 골, 이런 배수로 쪽에 만약에 고여 있으면은 정비를 해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만약에 비가 오는 그 지역에 따라 전날 비가 온다 그럴 경우에 관련된 유기질 비료라든지 여러 뭐 화학 비료라든지 뭐 1차 웃거름을 못 줬다 그러면 비가 온 후에 지금 여기 토양이라든지 비닐 위에라든지 이런 쪽에 수분이 있다 보니까 뿌렸을 때 수용성인 그런 비료들이 많아요. 보통 물에 잘 녹게끔 되어 있는 비료들이 많다 보니까 웃거름 1차 웃거름을 못 주신 분들은 비가 온 후에 웃거름을 요 시기에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해주면 좋은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땅이 지금 수분을 흡수를 했는 상태다 보니까 배수가 잘 된 땅이라도 질퍽해요. 이런 장화라든지 신고 갔을 때 푹푹 빠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조금 다져진 땅을 밟으면서 웃거름을 살포를 해주시면은 작물이 일반 그냥 햇볕만 쨍쨍할 때 주는 것보다 이렇게 비가 오기 전이라든지 비가 온 후에 줬을 때 관련된 미생물 제제 혹은 친환경 제제 혹은 일반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이 수용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물에 잘 녹아서 요때 한창 잘 크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도 잘 하기 때문에 요 시기에 비가 온 후에 뿌려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마늘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가, 자, 비가 다다다다가 와요. 오면은 사람들이 요 시기 때 의성이라든지 혹은 마늘을 재배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계속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마늘이 비가 옴으로써 토양이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죠? 하게 되면은 기존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마늘 새싹들이 요 시기 때 빗소리, 빗소리에 또 일어나고요. 깨나고, 그리고 물을 먹기 때문에 얘네들이 흡수를 하면서 비닐 쪽 안쪽에 있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마늘들이 올라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차이가 많이 나요. 자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온 다음 날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요 땅이 좀 마르면은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 마늘 세순 작업하는 고리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러는 것도 올라왔죠? 사람들 지나다 보다가 이렇게 한두 군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덜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이런 가쪽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온 애들, 여기 올라온 애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라오는 시기 때문에 요게 좀 더 땅이 조금 마르면은 그때마다 와서 갈고리를 이용해서 새순을 비닐 바깥으로 나오게끔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솔직히 이런 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친환경으로 거의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다 보니까 풀이 이제 또 같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요때 이렇게 마늘하고 같이 올라온 애들도 있겠지만 요거 나오고 나서 비닐 뚫고 나서 그때부터 또 이게 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보통 한삼덩굴이라든지 뭐 냉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여러가지 뭐 다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쪽을 봐가면서 마늘 비닐 제거를 하면서 안쪽에 있는 풀들을 일일이 이제 손으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뭐 끝나긴 끝났지만은 보통 이제 이렇게 뚫는 게 가장 솔직히 또 요즘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 1차적으로 해놓고
이제 또 시작이에요. 2차 옷구름도 한 달 뒤에 줘야 되고요. 또 많게는 3차도 줘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 올라오는 풀들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늦게, 요 보시면 또 늦게 올라와요. 요 보시죠. 요렇게 지금 막 이제 올라온 애들, 요 보세요. 올라오잖아요. 요것도 지금 막 다니면서 다 갈고리 이용해서 또 빼줘야 되지. 안 빼주면 난리가 납니다. 금방 막 안에서 막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겠지만은, 처음 기능기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마늘 농사를 하시는 이제 그런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저희 지포농부 구독하기 돈이 들지 않고 공짜입니다. 예. 구독하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농사 짓는데 큰 힘이 되고 하니까, 하여튼 저는 또 이렇게 지금 오늘 마늘 요거 하고 나서 뚫고, 예, 또 관련된 계속 요걸 뚫어봐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에 또 제가 또 마늘이 또 어떻게 또 자라고 또 무슨 병이 생겼을 때 병해충 방제, 예, 그건 또 조만간 제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얘네들이 열이기 때문에 제가 병해충 방제 아직 안 해주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또 비가 왔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에는 어떤 거를 쓰고 어떤 친환경 자재를 쓰는지 그 영상을 담아서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